188번을 할 차례군요. 교과서 고난도 문항들을 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고난도 문항들을 만나러 가봅시다. 한번 고민해보세요. 천천히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해석을 좀 해보지. 0부터 9 이하의 서로 다른 내정수 0, 0, 0, 0, 0 자연수 만들든 뭐 몇 자릿수를 만들든 네 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0 들어있어. 0 주의 0 처음에 0 오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뭐 당장 이번 시험에는 여러분들한테 막 서로 다른 내종 그치 뭐 중복을 허용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서로 같은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진 않겠지만 중복 정도 나오겠지만 앞으로의 수학을 위해 서로 다른 내정수까지 체크해놓고 뭐 그냥 여러분들한테 준 표현은 그냥 네 자릿수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이게 A, B, C, D 그러니까 네 자릿수를 그냥 표현하면 A, B, C, D가 돼 있겠죠. 이렇게 쓰면 1, 2, 3, 4처럼 뭐 1234처럼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써져 있겠죠. 근데 결론은 얘를 만족시키라고 하니 여러분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케이스 분류 정도예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이때 이제 해석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부터 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부터 A가 B보다 클 거고 C는 D보다 작겠지. 그리고 서로 다른 네 정수고 그래서 여기에 등호도 빠져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다 등호 빼고 학교 시험에 몰라? 뭐 응용에서 나오면 등호 붙일 수도 있긴 하겠네. 중복 허용한다 치면 그럼 케이스가 겁나 많아지겠네. 쉽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것부터 해볼까?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네. 그치? 이게 대표적인 조합의 한 인가지 예인 거예요. 또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이건 우리가 순서가 정해진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즉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그러면 해보자.
여기 A가 무조건 더 크대 B보다. 그러면 A, B가 될 수 있는 숫자 먼저 골라봐. 총 몇 개의 숫자 중에 A, B가 될 수 있는 숫자야. 몇 개의 숫자 중이야 이거? 10개야? 9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고를 거야. 여러분들은 이 A, B 숫자를 고를 때 0부터 9에서 고를 거야? 1부터 9에서 고를 거야? 잘 생각해봐. 얘는 0부터 9로 해도 상관 있어 없어? 없지. 상관없지. 얘는 0부터 9로 상관없지. 왜? 무조건 누가 크니까. A가 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0부터 9 중에 2개를 뽑으면 B가 0 무조건 가져갈 거야. 그죠? 그래서 상관없어. 그래서 처음 여기선 얘로 풀어도 돼. 즉 10개 중에 2개를 뽑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게 순서가 정해지네 살짝 어려운 포인트들이야.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억지로 빼고 억지로 넣고 이러지 않아도 돼. 그냥 숫자를 던져만 주면 A가 알아서 큰 거 가져갈 거고 B가 알아서 작은 거 가져갈 거야. 그래서 A가 절대 0이 될 리는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AND죠. AND.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남은 숫자가 그냥 8개네 8개. 그래서 8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또 D가 알아서 더 큰 거 가져가고 C가 작은 거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1260까지 답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딱 풀었을 때 이게 정답이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 여러분들 요번에 여기 고를 때 또 A하고 B 숫자 고를 때 요번에는 어떻게 해? 그치 0을 아예 빼고 해도 돼. 그러면 그냥 0 아예 빼버리고 0을 아예 빼버리고 1에서 9만 해도 돼. 어? 0 아예 빼버려도 되는 거야? 그치 아예 빼버려도 되지. 0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A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9개 중에 2개. 그리고 요번에 CD에는 0이 포함되지. 그치? 그래서 또 8개 중에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36 곱하기 28 하면 1008.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2268. 어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서술형의 답을 딱 냈더니 2268이래. 확신이 없겠지? 너 어떻게 밀어붙여야지.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시험은. 알겠죠? 근데 그 테스트 이런 숫자 나와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안 냈던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이번 네트는 나랑 원장님이 같이 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냈어. 쌤이 어느 정도 그거를 내가 100% 냈고 원장님이 다시 조금 몇 문제 바꾸셨을 뿐. 이번에 내가 출제자였습니다. 조금 바꾼 몇 고2 출제위원은 호성쌤이셨고. 혹시 그 조금 바꾼 게 뒤에 킬러예요? 아 네. 근데 내 킬러가 더 어려웠어. 원장님이 킬러식에 바꿔줬어. 진짜 무슨 문제?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뭐부터 풀어보지? 190번이 좀 더 쉽긴 한데 189번 한번 풀어볼게. 전에 저기서 쌤 엄청 고민하셨던 거 아니에요? 맞아 189번 내가 엄청 고민했던 문제. 어떻게 설명해야 도대체 너네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어요. 빨리 풀어요. 시끄러워요. 너무하세요. 어쨌든 비상입니다. 그 교과선 이 문제 2개다. 수리 3번 친구들 이 2개는 외울 때까지 푸셔야 돼요. 알겠죠? 너무 좋게 생겼네. 그러니까 어차피 경우에서부터 조합은 교과서 문제들만으로도 너네 등급 가릴 수 있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긁어오진 않아. 무리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쪽 단원의 출제를.
변형 무리하게 하면 선생님들도 감당할 수 없는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 선생님랑 처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아, 그건 좀 말이 안 되긴 해. 이번에 저희 선생님랑 그런 오류가 또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2분의 그 정답 진짜. 학교 선생님들도 낚인 거지. 자기가 출제해놓고. 근데 그걸 발견하고 누가 의문 제기를 하는 게 더 신기해. 난 뭔 줄 알았어. 근데 정답자 없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땐 맞춘 사람은 없는데 선생님이 누군가 발견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저는 그래갖고 100점 무조건 있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없었어. 갑자기 100점이 없대요. 없어. 이웃이 세. 이거 오는 이웃이 아니죠? 이렇게 있으면 이웃은 네, 세로는 이웃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수도쿠 같아. 보통 수도쿠를 주는데. 기준을 한번 해석하면서 잡아볼까? 초록색이랑 흰색 중에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고민을 해? 이건 근데 조건이 초록색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초록색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지? 그럼 초록색에 집중해봐. 두 번째 조건에 어느 가로줄에도 이웃하지 않아. 그치? 이건 그냥 그렇구나. 가로줄에 연속해서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얘가 핵심이야.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조건을 가지고 문제가 시작이 돼야 돼. 아까 했던 거 적어도 한 칸, 적어도네. 근데 이걸 여사건으로 푸나요? 이 도형에서 여사건이 떠오르나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잘 봐봐. 초록색 해봤자 몇 장밖에 없어. 5장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로줄 칠할 세로줄 몇 줄인데? 4줄이지. 4줄에 적어도 한 칸 이상이 초록색이 있다면 생각해봐. 1, 1, 1, 1씩 뿌렸어. 그럼 초록색 몇 장밖에 안 남았어? 한 장 남았지. 그럼 걔가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니까 무조건 구성이 어떻게 돼? 이 하나에 1, 3개 밖에 안 나와. 그치? 이게 핵심이네. 이게 눈에 보였어. 그러면 이 숫자 구성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눈에 띄어야 돼? 그치? 얘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는 얘들아 쉬운 문제, 대표적인 문제, 웬만한 문제는 다 여사건이 맞지만 고난도 문제로 되면 여사건이 아니라 그냥 그 사건 그대로 한번 해봐야 돼. 정말 적어도 한 칸이니까 다 하나씩 넣어봐야 돼. 그럼 뭐가 생겨.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대로.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저 두 칸을 어디 세로줄에 칠할까가 핵심인 거야. 그렇죠? 그럼 1. 자, 두 칸을 첫 번째 세로줄에 한번 칠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칠해봤어. 자, 저게 몇 가지야? 첫 번째 세로줄에 두 칸을 칠할 거야. 그게 몇 가지야? 몇시 몇? 40. 그치? 4칸 중에 두 칸을 뽑으면 거기에 초록색을 칠할 거야. 해서 처음에 4시2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4시 시작이 4시2.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오른쪽으로 한 줄씩 이동하면서 고민하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두 개를 칠했어. 그럼 오른쪽에는 몇 개의 칸에 칠할 수 있어? 그렇지, 두 칸밖에 없지. 여기 아니면 여기지. 그래. 예를 들어 저기 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그 오른쪽에 이웃하면 안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은 얘로 잡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 풀 땐 얘로 다 푸는 거야. 이제 가로로 이웃하면 안 된다가 여러분들을 풀게 해줄 거야. 그러면 남은 건 두 칸 중에 하나, EC1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줄, 이게 두 번째 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로 가야지. 세 번째 줄은 저렇게 보니까 무려 몇 칸에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세 칸에 칠할 수 있지.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다 칠했다 해보지.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도 무려 세 칸에다 칠할 수 있겠지. 이게 3줄, 이게 4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 2, 9 와우. 그러면 108인가요? 108 두 낮아서 그런가 보다. 108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칸을 어디다도 칠해봐야 돼. 그치, 이제 두 번째 줄에도 칠해봐야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다가 막 칠했어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작은 똑같지. 두 번째 줄에 있는 네 칸 중에 두 칸을 먼저 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줄. 그리고 양옆을 봐. 양옆에 몇 칸씩밖에 안 남았어. 그치, 두 칸씩밖에 안 남았어. 첫 번째 줄에 두 칸, 세 번째 줄에 두 칸. 그럼 네 번째 줄에 몇 칸 남았는데? 세 칸. 이렇게. 1줄, 3줄, 4줄.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보면 72.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줄은 누구랑 똑같아? 두 번째. 그렇지, 이게 세 번째 줄이랑 똑같아. 세 번째 줄에 두 칸 칠하는 경우나 두 번째 줄에 두 칸 칠하는 경우나 똑같지. 대칭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네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이랑 똑같겠네. 이렇게. 그러면 각각 두 배씩 하면 되는데 이미 더해서 180이니까 정답은 360이라고 나오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정리해보시고 되셨으면 190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전 교과과정 교과서에도 있던 문제인데 여전히 살아있네요. 190번.
얘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조건을 연결을 해봐야 돼요. 이 구조물, 계단 모양의 구조물 전체 높이가 몇? 4. 근데 이 전체 높이가 4인 아이를 몇 식으로 쪼개겠다? 0.5로 쪼개겠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보면 이 계단은 몇 층이라는 거야? 8층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그러면 계단이 8층이라는 건 문제에선 근데 어쨌든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단의 폭을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해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단이 몇 단 있다는 거야. 단. 그치? 이게 단도 8단 있어. 단도 8단. 단도 8개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단의 폭이 뭐야? 단의 폭. 문제에서 계속 얘는 단의 폭이 얘야. 즉 이게 단의 폭입니다. 폭. 얘 폭이 저게 8개 있는 거야. 저게. 근데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 8층이고 그래서 단도 8개야까지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폭이 자연수라는데? 폭이 자연수네. 자연수. 그럼 이 말은 아까 문제 풀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면 최소 몇이라는 거야? 1. 그러니까 적어도 1. 적어도 1씩 가져가고 있는 거야. 적어도 1씩. 적어도 1m씩은 가지고 있어. 그럼 8개의 단이 적어도 1m씩 가지고 있는데 총 가질 수 있는 폭의 합은 몇이야? 그래서 10m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지. 그럼 또 어떻게 해? 1이 무려 8개 있는 상황으로 가보면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폭이 8개 있는 상황으로 간다 쳐봐. 이렇게. 그럼 몇 미터 남았니? 적어도 1씩은 가질 수 있는 몇 미터 남은 거야? 2미터. 그럼 이 2미터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들은? 넣으면 돼. 어디다 넣을까만 고민하면 돼. 어디다가 어떻게 넣을까만 고민하면 돼. 그러면 2m를 어떻게 넣을까? 2m를 어떻게 넣을 거야? 2m를 1m 1m 넣을 수도 있고 2m 0m 넣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쪼개서 넣을 수도 있지. 한 번에 넣으면 어떻게 돼? 1m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몇 개인데? 8개지. 여기에 더해지는 거 아니야. 즉 이게 8층짜리 각 단의 폭이잖아. 저기 8개 중에 2개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2m짜리는 지 혼자 그 8개 중에 하나에 다 들어가는 거. 그럼 이게 28. 이게 8. 그래서 더하면 36m. 36개.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돼. 하고 하나가 더 있어. 더 빠른 풀이도 있어. 아까 나한테 누가 카톡으로 S 원반의 한 친구가 나한테 내 풀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자기 다르게 풀었대. 그래서 뭔데 카톡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얘는 그 친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고. 나는 결국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 있지. 요게 문제에서 제시한 폭이잖아. 폭. 그러니까 이 폭들의 합이 10이다 라고 갖고 나한테 연락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런 식으로 블럭을 쌓았다 생각한 거야. 블럭을 쌓은 거야. 블럭을. 그러면 총 몇 개의 블럭이야 이거? 마찬가지로 8개의 블럭 아니야? 8개의 블럭? 그치? 근데 맨 마지막 블럭은 무조건 가로 길이가 몇 미터인 거야? 얘는 무조건 가로 길이 10m지? 그러면 이 맨 위에 있는 블럭들부터 총 여기는 이제 7개의 블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7개의 블럭이 있어. 7개.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몇부터 몇이야? 그러면 가로 길이. 요 가로 길이는 1부터 9까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9C7하고 전부 끝한 거야. 걔는. 이게 돼? 여기서 왜 9C7인지? 여기서 그냥 9C7을 해버린 거야. 9개의 값 중에 7개 선택한 거야. 그러면 가로 10m가 깨질 일은 없지. 그치? 왜냐면
블럭들은 1m부터 9m를 가져갈 거니까. 그럼 여기서 7개를 골랐어? 그러면 당연히 제일 길이가 긴 게 밑에 있겠지. 그 다음 긴 게 위에 쌓이겠지.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9C7을 해버린 거야. 9C2니까 정답 36. 똑같아. 이렇게. 높은 친구가 있더라. 이 풀이도 좋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세요. 얘는 사실 좀 분할스럽게 푼 거고, 이건 분할스럽게 푼 거고, 이게 이제 조합스럽게 푼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고. 이러면 조합 단어에서 좀 할만한 것들을 많이 해본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정리해 보시고 되신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 모의고사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어려운 건 빼고 해볼 만한 거 위주로 일단 오늘 건드려 보자. 36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블럭을 쌓는다 생각해보죠. 총 8개의 층의 8개의 블럭을 차곡차곡 쌓는다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 8개의 블럭은 길이가 다 다르겠지. 지금 그지? 그리고 맨 제일 밑에 쌓여있는 블럭은 무조건 10m겠지. 그럼 위에 이제 7개의 블럭을 쌓으면 되지. 근데 걔네들은 길이가 다 차이가 나. 그쵸? 그러면 당연히 걔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제일 작은 1부터 제일 긴 9까지 뭔가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한번 또 해석을 해봅시다. 정사각형 모양의 시트지 2개가 있고 직각 이등변 4개가 있어. 그러니까 딱 예쁘게 이 창문을 채울 수 있겠죠. 붙일 수 있겠죠. 시트지를. 그지? 그러면 일단 구분하는 것과 구분 안 하는 게 있지. 이런 거 이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정사각형 2개는 구분하지 않아. 직각 이등변은 모두 구분할 거야. 그럼 일단은 구분하지 않으니까 순서가 없는 거고 순서가 없으니까 뽑기만 하면 되네. 그지? 그러면 쟤네부터 붙일까? 정사각형 2개부터 붙이자. 그래서 정사각형 총 4개의 창문 중에 2개의 창문을 고르면 거기에 시트지가 붙겠죠. 그쵸? 그러면 남은 거. 자, 예를 들어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도 없어. 속상하네. 자, 노란색.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붙였어 시트지를. 그럼 이제 남은 창문 2개에다가 직각이등변 4개 붙이겠는데 구분이 되네, 그렇지? 그러면 위치가 배열을 해줘야 돼. 위치 배열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일단 4팩인 거야, 4팩. 그러니까 직각이등변 순서가 막 가져갈 거야. 4팩이야. 지들끼리 색깔 자리를 막 바꾸겠지? 근데 모양도 잡아야 될 거야, 모양. 이런 거지. 여러분들 직각이등변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 않아? 그치? 이거는 서로 다른 거야. 그쵸? 그니까 붙일 때 요 창문에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게 이런 모양이 있고 이런 모양이 있잖아. 한 창문당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2가지씩 이렇게 모양이 각각 다 2가지씩 있더라. 이거 정답. 42 곱하기 4 곱하기 4. 정답은 4번. 57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밑에 거는? 그건 그렇다 쳐. 그럼 아니 4를 선택하라. 이런 거 있어. 이 사를 선택하면 이것도 이렇게. 사를 선택하면 이것도 이렇게 되겠어. 아, 어떤 숫자를 선택하면 4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고 겹치는 두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맞아 말이 돼요. 신기해서 푸는 거야 또. 신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렇게 푸는 좀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선택했으면 이렇게 두 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서로 다른 가로가 세로줄에 있어요. 네. 이렇게 4개 만들고 4를 선택해도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4개 그렇지 9 곱하기 4를 했는데 거기서 2분의 1을 해줘야 된다. 네. 아 그치. 아 그치. 네. 오케이. 나랑 정반대의 생각이네. 오케이. 자. 나는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조건을 보면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대.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로줄 2개 선택하는 거 아니야? 가조건은 가로줄 2개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세로줄은 선택한 2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으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세로줄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가로줄 2개, 가로줄 3개 중에 2개, 서로 다른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 각각 3개 중에 2개씩을 고르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생겼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들만 봐야 돼. 즉 여기만 얘네들만 보고 생각하는 거지. 2, 3, 5. 그럼 그 중에서 문제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들은 뭐뭐야?
저 네 개 중에 여러분들이 짝을 지을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 이렇게 짝 짓거나 이렇게 짝 짓거나 밖에 없지. 두 개씩. 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선택한다는 거를 줄을 선택하는 걸로 그냥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라고 한 거고. 방금 윤선이가 말한 풀이는 이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을 선택하기로 했어. 그러면 누구만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가능한 게. 그치 이게 안 되지. 네, 5, 6, 8. 그치 그러니까 결국 여기 안 되고 여기 세로줄 안 되니까 우리한테 이 5, 6, 8, 9 중에 선택권이 남지 그치? 그러면 9개. 근데 그거를 2를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줄 빠지니까 4개 남고 어떤 걸 선택하느라 4개씩밖에 안 남아서 9 곱하기 하면 4를 하는데 이때 반드시 2분의 1에서 중복만 빼주면 되지. 중복이 왜 생겨? 이런 거지. 순서를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을 선택하고 여기서 9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한 9가지에는 9를 선택하고 1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하기 2인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 39번. 39번. 이거는 지금 문제가 타이핑 처지다 말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해. 경우의 구해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비슷한 문제 한 적 있을 거야. 핵심은 공통 과목을 빨리 정해줘야겠죠. 즉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가 하나라는데 그걸 빨리 만들어줘야죠. 공통 과목 빨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한번 기준 잡고 해보지 뭐.
일단 첫 줄에서 여러분들 아마 눈에 띄었던 게 수학은 필수지. 모든 애들이. 모든 애들이 수학은 필수죠.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하나다라고 하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하자. 공통 과목이 수학인 거야. 공통 수학으로 깔면 쉽잖아. 그럼 자유롭지 않아? 이제 공통을 수학으로 깔면 사실 A하고 B가 남은 두 개의 과목들을 뭘 선택하든 상관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남은 게 몇 개의 과목이야? 총 지금 수학 3개, 과학 4개인데 7개인데 그 중에 하나 썼으니까 남은 거 6과목 중에 2개가 A가 선택하고 남은 거 4개 중에 2개가 이제 또 B가 선택하는데 이때 뭐만 신경 써주면 돼? 뭐만? 저 공통 과목으로 수학을 선택하니까 수학 이 공통 과목으로서 될 수 있는 수학을 고민해주면 되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공통이 될 수 있는 수학 3가지. 그리고 나서 이거는 A가 남은 2과목, B가 남은 2과목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6개 중에 2개, 4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얘는 쉬워요. 문제 여기서 일어나죠. 공통이 과학일 때가 일어나. 공통이 과학일 때. 공통이 과학이면 케이스 분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니? 공통이 과학이야. 수학을 한 과목씩 모두 가져가야 된다며.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제일 예쁜 거 일단 수과. 즉 A랑 B가 이렇게 예쁘게 수가 나눠 갖는 거지. 이게 있겠지. 말고 또 뭐도 있어? 지금 수학이 단 한 과목도 안 쓰였고 3과목이 있으니까 수가 또 있지 않아?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있는 거지. 즉 공통 과목으로 과학을 선택하면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예쁘게 수가 아니면 수가 이렇게. 그러면 해보자. 얘도 이때는 과학 깔고 과학을 그러면 5과목인가 4과목 과학을 4과목 중에 하나 고르고 나서 A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고르면 수학이 3과목 중에 하나, 과학은 하나 빠졌으니까 3과목 중에 하나, 그리고 또 B에서 수학은 하나 빠졌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과학도 2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경우. 즉 이거는 이제 공통과학. 너네 교과 이름 가면 자꾸 공통과학.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 여기는 다시 과학, 여기는 또 수, 여기는 또 과학.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밑에 거는 이제 위에 거 그대로 하던 거 똑같이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학을 공통으로 하나,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이번엔 수학 가져간다 치면 수학이 3과목 중에 2과목을 가져가고, 남은 수학 하나 밑으로 빠졌고 과학 남은 3과목 중에 하나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맞지? 오케이. 하고 뭐만 해주면 돼?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될까? 이건 지금 수가잖아. 바뀔 수도 있지 않아? 수가 수로 이렇게 둘이 바꿀 수도 있잖아. 이렇게 통째로.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죠. 9, 4, 36 4 곱하기 36 144 9, 36, 72 정답은 216. 그럴듯한 숫자네. 뭐 잘못했니? 그치. 여기는 참 216 맞아. 깜짝이야. 216 여기 계산하는 거지. 여기는 그러면 15, 63, 270 맞네. 그래서 더하면 486. 따라서 486.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끝내고 내일 이어서 조합을 어려운 것 1부 가지고 수업을 더 하겠습니다.